김정은이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통일과 민족 개념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건 김일성을 파묘한 겁니다. 김일성을 부관 참시한 거예요. 그 말 자체로.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체제 경쟁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도하는 통일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통일 안 할 테니까 나 건들지 마, 이 얘기였거든요. 통일 포기 선언으로 그러면 쟤들이 왜 독재지? 내가 왜 그동안 참았지? 라는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린을 김정은이 건드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에 놀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의 석좌 연구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동강TV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는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고요. 국회인데 뭐 그냥 핫바지 국회죠. 김정은 말 한마디면 다 바뀌니까. 북한이 이번에 11번째 헌법을 개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주목이 됐냐면 김정은이 헤어질 결심을 했어요. 언제부터? 지난해 연말, 그 다음 올 1월이 중요한데, 자, 여기 제가 써왔는데,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 그 전원회의에서 뭐라고 이러느냐?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같은 민족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이 전쟁 관계로 전환됐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월 8일 날 한국 괴뢰 족속들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과 불면의 주적, 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자, 두 번째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바로 이 최고인민회의와 관계된 건데, 올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해요.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동족의식에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통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여기 줄을 볼까요?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라. 그리고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이게 뭔 얘기죠? 휴전선, MDL을 국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영토가 전체가 아니고 북쪽만 자기 영토고, 여기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열어서, 북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하거든요.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5월쯤 열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질질 끌다가 이번에 열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선거 연령을 올렸다느니, 뭐 변경했다느니, 뭐 무슨 뭐 요 정도만 나오지, 심지어는 김정은도 최고인민회의 참석을 안 했어요. 김여정도 참석 안 했고,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경천동지할 결정이 내려질 걸로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대신 뭐라고 말했느냐? 10월 7일 날 이 최고인민회의 열리는 와중에 김정은 군사종합대학을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말이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남녘해방,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라는 건 확실히 했어요. 그런데 헌법에서 민족과 통일이라는 개념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얘기는 은근슬쩍 넘어간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자, 여기 보이시는 게요,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이에요. 어마무시해요. 이 폭이 61.5m, 높이가 30m예요. 두 여성, 그 한복 입은 여성이 손을 맞잡고 한반도 통일을 그리는 거대한 이 화강석으로 된 기념물입니다. 우리로 치면 남대문, 그 다음에 상징성으로 보면은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되는 거거든요. 제목이 뭐라고요?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이거든요. 밑에 지하실이 있거든요. 자, 여기 안에는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 한민족들이 보내온 그 통일에 대한 그 대리석 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민족 통일 3대 원칙, 북한의 통일 방안 고려 연방제, 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요 세 개를 기념하는 거예요. 김일성의 영혼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이걸 부신 거예요. 이걸. 왜? 1월 달에 민족과 통일 개념 삭제라고 그랬잖아요. 통일 안 한다고. 이걸 부셨어요. 자, 이게 지금 19일 날은 있었는데 1월 19일 날 23일 날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비석이 뭐냐? 김일성 통일 명제비예요. 이거 북한 사람들 다 외우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여기 또 자세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간에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결의가 통일운동에 떨쳐 나서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 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 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됩니다. 라는 너무도 유명한, 저도 외우고 있거든요. 이것도 때려 부셨어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유언을 때려 부신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북한 주민들은 통일과 민족에 대해서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갑자기 다른 나라다, 같은 민족 아니다, 통일 안 한다. 그건 왜 그러느냐? 체제 경쟁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도하는 통일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통일 안 할 테니까 나 건들지 마,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한반도가 아니라 김씨 왕조, 김정은 독재 체제 유지로 목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포기할 경우에는 왕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족속들, 저 사람들 말로는, 과 다른 북한 체제 특성을 강조하고, 김주애가 왜 조기 등판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할아버지부터 출발하면 통일해야 되잖아요. 김일성의 꿈이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고 자기에서 시작하는 김정은 왕조 체제. 그러니까 김주애는 김정은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왕조 체제의 왕세녀, 세자가 되는 거죠. 그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딜레마가 발생했어요. 자, 여기 보면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하얀 말 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김정은이 틈만 나면 백두산 가는 거 보셨을 거예요. 왜 백두산이 중요하느냐? 김일성이 집권하면서, 김일성은 별 볼 일 없는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그 조그만 항일팔찌산 투장한 걸 침수봉대에서 백두산에서 자기가 일본군과 싸웠다. 거기서 밀영 오두막집에서 김정일을 낳았다. 그러니까 나는 백두의 장군이다. 이게 이제 백두혈통의 신화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백두산이 뭐라고요? 항일투쟁이라고 해요. 항일투쟁이 뭐예요? 조국, 민족, 통일이잖아요. 광복. 그러니까 주체사상은 세계 유일의 거의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예요. 원래 공산주의는 이 블러드, 피에 기반을 한 민족이 안 중요해요. 마르크스의 이 공산당 선언에서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노동자면 다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만 유독 민족을 강조해요. 왜냐? 별 볼 일 없던 김일성이 북한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조선공단당, 남노당파, 그 다음에 소련파, 중국 연안파, 국내 갑산파, 이 사람 쟁쟁한 사람들 다 제거할 때 바로 그 민족주의 공산주의를 활용했거든요. 그 민족의 태양이라고 해요, 김일성을.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백두혈통이라는 민족과 통일이라는 기반을 두고 집권했는데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버린 거죠. 통일 민족 안 하면 그럼 이런 말이 나죠. 그럼 너 왜 집권했어? 이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북한 내 민심이 어떤지 여기 써 있어요. 주체혁명의 완수는 조선반도 적화통일. 이게 북한 사람들은 다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워? 왜 굶어? 통일 때문이야. 우리 왜 힘들어? 분단체제 때문이야. 언제 행복해져? 통일하면 돼. 어느 정도였냐면요. 전에 남북관계 좋을 때 저도 북한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나 술도 먹고 그랬거든요. 간부들. 그러면 눈 딱 뜨고 이럽니다. 눈 번쩍번쩍, 실제로 번쩍번쩍해요. 당신들은 돈이 많지만 우리는 통일에 대한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눈 부릅떠요. 그럼 우리 막 쫄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돈도 없고 통일도 안 한다며. 그럼 거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존심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 조국 통일 명제비 보여드렸잖아요. 민족과 통일은 김일성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6.25 일으켰잖아요. 통일하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이에요, 그게. 김정은은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부정한 것. 이런. 그 다음 더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 남조선과의 통일 경쟁에서 우리가 진 거야.
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린을 김정은이 건드린 거예요. 우리도 솔직히 통일하면 뭐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통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가 스스로 한민족의 공적임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엘리트와 주민의 반발을 초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난의 원인도 분단체제로 설명했고 통일과업 달성에 무한대 인내를 강요했거든요. 인민군이 10년 군부할 때도 이랬답니다. 니네가 왜 10년 해야 되는지 알아? 바로 조국 통일 때문이야. 그럼 이제 인민군들이 내 대에 난 통일의 여건이 될 거야. 막 이런 그 꿈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포기 선언으로 그러면 쟤들이 왜 독재지? 왜 집권하지? 내가 왜 그동안 참았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라는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북한이 어떻게 했냐면요. 김정은 1월 달에 통일민족기념 삭제한 다음에 자기들 애국가에서 삼천리 금수강산 지웠어요. 북한 평양의 통일거리역에 통일거리역 이름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전선부 같은 대남기구들 싹 정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남조선, 남역이란 말 안 쓰고 대한민국, 괴뢰말 이렇게 써버렸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통일과 민족이라는 걸 북한과 다른 나라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과서 싹 바꿔야 되죠. 역사 싹 바꿔야 되죠. 애국가도 바꿔야 되죠. 어마어마한 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민들 설득해야 되겠죠. 백두혈통, 혁명위협, 혁명전통 이 말에 모두 통일과 민족이 들어있거든요. 보세요. 북한의 헌법, 노동당 규약, 혁명역사, 교과서 대대적 수정 필요하고 대대적 주민교육이 필요하죠. 자, 북한에서 사람을 총살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반통일, 반민족주의자야. 이러면 반혁명 분자예요. 그리고 다 사형 쏘거든요. 근데 김정은 지가 말했잖아요. 자기 반민족, 반통일 해버렸잖아요. 총살 제목을 지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권의 자해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난해 12월에 남북 전쟁 관계를 전환했어. 1월 달에는 북한만을 영토로 규정하고 민족 통일 개념을 헌법에 삭제하라고 그랬어. 근데 본뜻은 뭐였다고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였어요? 헌법에 통일 민족 개념을 삭제했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거 건드리면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죠. 그러니까 살짝 어떻게 했어요? 남조선을 어떻게 의식하는 것처럼 소름 끼친다. 남녘해방 무력통일 이제 관심이 없다. 그건 살짝 넘어가고 이국가론만 강조한 거예요. 나 딴 길 갈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리를 이미 건드린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훈을 부정을 했는데 이걸 헌법을 반영하자니 5월 달에 열어야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10월에 또 했더니 이거 정말 아닌데요? 살짝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민군들이 국경에 우리 이 MDL 군사분계선에 장벽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냥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공격해요? 자기들이 무서운 거죠, 이제 이쪽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능성은 여러 가지. 개정했을 수도 있고 안 개정했을 수도 있어요. 개정했다면 모호하게 개정했을 수도 있고 명확히 개정했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건 이번에 개정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말 없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가진 이데올로기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번에 김일성의 유언인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라, 북한만 자기 영토라고 말한 것 경천동지하는 말 자체로 자기의 할아버지, 이건 김일성을 파묘한 겁니다. 김일성을 부관 참시한 거예요. 그 말 자체로. 여기서 김정은의 위기가 첫 번째 이데올로기 위기가 닥친 거고, 두 번째 결국 헌법 개정 시즌도 했다라고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죠? 개정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말이 없어요? 여기서 체면이 또 손상된 거죠. 북한에서 김정은 말 한마디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이 자기 할아버지를 부정해? 자기 뿌리인? 그 다음에 자기 말을 헌법에 개정하라고 지시했는데 개정을 했다는 여부가 없어. 이것만으로도 김정은은 회복할 수 없는 권위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통일민족 개념을 폐기하는 순간부터 김정은 정권의 끝에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불만이 없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불만, 말은 못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욕하기 어렵죠. 근데 김정은이 북한 체제의 시조거든요. 우리가 좋든 말든 북한은 그렇게 생각해요. 김일성이 권위가 100이라면 김정일은 한 50, 김정은은 10도 안 돼요. 우리가 이해 못하겠지만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도 김일성은 욕 잘 안 해요. 어쨌든 조금이든 항일부장 투쟁했고
경제는 70년대까지 우리도 앞섰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머릿속에서 김일성 시기는 좋았던 시기로 기록이 돼요. 근데 김정일이 오면 고난행군 수십만 명 굶어 죽었죠? 별로 좋은 시기 아니었어요. 50으로 떨어졌어요. 김정은은요, 지금 경제 최악이에요. 그 다음에 함경부터 수해 지금 복구도 못하고 있어요. 몇 명 죽고 살았는지 통계도 못 내요. 김주의 어린 딸, 봉건적 인문에 딸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후계 체제 벌써 어린애.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디 아픈가? 곧 죽나? 이럴 거 아니에요. 왜냐? 김정일 뇌경색 쓰러진 다음에 김정은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데올로기적인 혼돈을 스스로 초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대한 혼돈의 시작이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말들 해요. 저 얘기 뭐 너무나 오랫동안 들었어. 소련도 그러다가 어느 날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혼돈이 시작됐다라는 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는 그는 사회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장벽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고 이거는 우리를 공격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격할 때 자기들이 막겠다는 개념이에요. 김정은이 이 7일날 김정은 군사종합대학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절대로 솔직히 한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전혀 없다고 말했거든요. 내가 전쟁한다는 얘기도 만일 자기들을 침공하면 그러니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뜻은 내 독재, 김씨 왕조가 영원히 가는 그런 김씨 국가를 만들려고 하니 이제 통일이나 민족이나 이런 얘기를 할수록 내가 불리하니 이제 그건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국가론까지만 얘기해서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지만 하나의 국가지만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잖아요, 국제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뭐 이 국가는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말한 건 김정은이 너무 나간 거죠. 자, 우리는 이 국가론이니까 그냥 각자 자기 따로따로 살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조금 주워 담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같은 민족을 부정하고 같은 민족이 아니고. 아니 어떻게 5,000년 한민족 역사가 말 한마디로 어떻게 안 돼요. 그 다음에 통일 안 하겠다라고. 통일 안 하면 김일성이 6.25를 왜 일으켰어요?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지들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과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국가론, 통일이 어려우니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이 이국가론과 김정은의 이국가론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마 대한민국 일각에서도 아마 이국가론에 대해 일부 동조 여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 김정은이 말하는 이국가론은 전쟁 관계로 전환한 이국관계거든요. 여러분 전쟁 관계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 다음 헌법 3조 4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위헌이죠. 더 중요한 게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91년에 남북이 유엔에 가입하니까 그때 김일성은 유엔 동시 가입 반대했어요. 조선은 하나다. 가입하면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에 논하는 거다. 반대하다가 현실을 수용해서 유엔에 가입했거든요. 동시에. 그러면 김일성의 하나의 조선 정책과 위배되고 우리는 헌법과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만났어요. 야, 어떡하지? 야, 그럼 우리가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자. 그 전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쌍방은,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북 기본합의서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휴머니즘의 위반입니다. 보편가치. 뭐냐면 여러분 가난하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죠.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불량배한테 맞으면 그냥 가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죠?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저스티스가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죠. 집단 처형, 공개 처형, 고문, 아이가 한류만 봐도 10년형, 한류를 배포하면 처형. 그럼 이런 최악의 인권 유린을 그러면 그냥 두고 보면서 관계없이 가자?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국가로는 북한 주민들, 김일성의 유언을 부정했고 북한 주민들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쟁 관계로 돌아가는 거고 헌법이 위반이고 남북 기본합의서 위반이고
휴머니즘의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적대적 이국가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스스로 남북한 주민, 전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반민족, 반역사적 인식을 드러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건 주워 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김정은의 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유튜브에 보면 뭐 북한 쿠데타 곧 일어나는 이런 얘기 있죠? 믿지 마세요. 북한이 위기인 건 사실이고 언제 붕괴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쿠데타는 어려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김주애가 ICBM 화성 17형 쏠 때 처음 나왔거든요. 깡총깡총 뛰면서. 그 뒤로 한 40번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70~80%가 다 군사 무기 관련이에요. 김정일도 김정은도 받지 못한 아주 적극적인 집중적인 후계 자속을 받고 있다.